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의 함윤호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도시 익산시는 문화유산 활용과 보존관리, 문화영향평가 등에서 전국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는데요. 그야말로 문화 분야에서 3관왕에 오른 익산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이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꿈꾸고 있는 익산시의 미래 청사진, 오늘 정원율 시장을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 한 해 뜻하시는 모든 일들 순조롭게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제 행정 일을 하신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도의 행정부지사도 하셨고 익산의 삼선 시장이시잖아요. 누구보다 행정 달인이시고 익산을 잘하는 분으로서 익산 자랑을 한번 좀 해주세요. 우리 익산은 대한민국의 발상지입니다. 우리가 한문화 발상지라고 그러는데 본래 대한민국의 뿌리는 고조선 아닙니까? 그렇죠. 고조선의 마지막 왕이 익산 금마라는 도시에 내려와서 도읍을 정하고 거기에서 한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거기서 이제 마음 편한 진안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갈라져서 신라도 생기고 가야도 생기고 그런 것이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발상지가 바로 익산이다. 다시 말하면 한문화의 발상지가 익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한문화의 발상지로 내려온 익산의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텐데, 예. 2024년 갑진년 올해 익산 시정을 사자성어로 한마디로 정리하신다면요? 동심공제라고 정했습니다. 동심공제라는 것은 어려운 난관을 마음을 합해서 같이 건너자. 그런 뜻이거든요. 익산 시민만을 바라보면서 시민들의 응원에 힘받아서 꿋꿋하게 시작을 보고 나가겠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예.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주요 정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셨더군요. 85%가 긍정으로 나왔어요. 저희가 2021년도 그러니까 2년 전이죠. 이제 해로 세수로는 3년 전인데 예. 그때 했을 때는 81.1%가 나왔어요. 근데 작년 연말 해보니까 85.9%. 저는 절대적인 수도 중요하지만은 그 추이가 중요하다. 4.8%가 만족도가 증가했다는 데 저는 의미를 두고 싶고 예. 더 열심히 하라는 그 책적으로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해서 이제 90%. 그러면 이상 지난 올려- 2023년 1년 전에 어떤 일들을 가장 주요 성과로 꼽으시겠습니까? 그런 성과들이 평가에 반영된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네. 사업을 저희들이 작년 5월 달에 국가에서 저희 지정을 받아가지고 새로 지금 그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있는 식품기업을 이용해서 익산년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성공 예감되는 대박 예.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작년 첫 해년도에 저희들이 1,000억 정도 투자를 계획을 해가지고 150명 정도 고용을 창출했는데 예. 금년에도 1,1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150명 정도 지금 고용 창출을 목표로 가고 있어요. 이게 매년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국의 지역형 일자리 사업 중에서 우리 같이 계획대로 되고 있는 데가 많지 않을 거예요. 식품 클러스터가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지역 농산물을 이용을 해서 농민들이 거기에 일자리를 이제 만들어주는 건데 우리는 이거 식품의 대기업인 하림이 또 그 주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하림이 거기에 자기들 대규모 한 4천억 정도 투자를 하면서 하림 물류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식품 기업들 12개 식품 기업이 참여를 했는데 식품 기업들의 팔로 유통을 거기서 물류 유통까지 전부 다 감당해 주고 그리고 식품 기업들은 농민들과 계약 재배를 합니다. 예. 계약 재배를 해가지고 농민들의 그 익산 농산물 우선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라북도 농산물을 이용을 하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간접 효과까지 8,640명의 고용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야. 그래서 그 5년 동안에 8,640명의 고용 효과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당초 계획했던 내로 목표 달성이 무난할 거로 생각합니다. 시장님, 익산형 일자리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사실 군산형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익산형 일자리는 그 후발주자인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선행 일자리 사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이제 노조 관계 때문에 아마 가장 애로를 겪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일단 이제 노조가
그렇게 강하게 장애물을 두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협조하는 분위기고 이제 노조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우리는 하림이라는 또 큰 식품 기업이 코어 기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쭉 계획을 해서 하니까 아주 수월하게 저희들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하림이 4천억 원을 투자를 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시발로 해서 지금 참여하는 기업들, 농민들 전부 다 만족하는 상생형 일자리가 되고 있는 거죠. 예. 하림에서 하림 산업과 하림 푸드에서 총 3. 다음 기업만의 도망서면 하림에서 톡톡에서 시장님을 모신다고 하니까 식품 클러스터 기업 협의회 기업 대표들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를 제가 전해드리자면 그 정주 여건이 좀 많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식품 클러스터가 있는 왕궁의 1단계 또 2단계까지 가면 많은 기업들이 입주할 텐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좀 호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예. 초기에 입주하신 기업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하다못해 점심 식사할 곳, 저녁에 야근 오면 야근에 그렇죠. 간식 살 곳, 이런 것조차 안 돼 있을 정도로 처음에는 열악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보강이 됐고 또 아파트가 또 얼마 전에 입주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복합단지 시하고 투하고 출연해서 기본적인 생필품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서 해결할 수 있게 저희들이 했고 명절 바로 전에 저희들이 또 통근버스, 셔틀버스를 운영을 시작을 했어요. 예. 그 원광대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 부동동 출발해가지고 전제랜드 통해서 이제 그 식품 클러스터 들어가는 그 길인데 그 셔틀버스를 개통을 하니까 근로자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네. 전에는 우리가 교통비로 10만 원씩을 드렸거든요, 한 달에. 그리고 또 주거 비용을 20만 원씩 드렸고. 근데 돈으로 드리는 것보다 실제 교통수단을 해결해 주니까 더 좋아하시더라. 예. 그래서 지금 정주 여건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아직도 친환경이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예. 미래 세대를 향한 정책들을 살펴보니까 더 큰 꿈 위대한 도시 그레이시라는 영어 단어를 쓰셨어요. 익산이 얼마만큼 더 큰 위대한 도시가 되고 싶으신 거예요?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로 새로 출범했잖아요. 예. 거기에 맞춰서 우리 익산시도 새롭게 변모를 합니다. 그 계기가 언제인군이 금년도 개천절이 10월 3일 날 예. 그날 그 기점으로 해서 저희 익산시청 개청식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비전 선포식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10월 3일을 익산 시민의 날로 저희들 바꿔버렸어요. 예. 그 의미가 큰 거죠. 이게 국가가 열린 날이 우리 익산시가 열린 날이다. 사실은 이것은 지금 뭐 저희 즉흥적인 것이 아니고 옛날 익산군 시절에는 그날이 국민의 날이었어요. 근데 이리시하고 통합하면서 통합한 날인 5월 10일로 시민의 날을 바꿨죠. 예. 30년 만에 제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 그 익산시가 대한민국 뿌리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 뒤에는. 아 그러니까 고조선 시대부터 시작한 만의 역사를 개천절의 날에 맞게 그렇죠. 아. 거기에 깊은 뜻이 숨어 있다. 예. 그 뿌리를 찾는 거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3일 날 그런 비전 선포식을 하면서 마음민속제전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 마음민속제전은 옛날 익산군 시절에 하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리시하고 통합되면서 그 서동축제로 일어났는데 다시 이제 분리를 해서 서동축제는 봄에 하고 이것은 10월 3일 날 마음민속제전을 저희들이 다시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익산이 우리나라의 근본 뿌리라는 것을 저희들이 만방에 알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익산 시민들을 위한 행정에 여러 쟁점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 네. 인구로 보면 익산이 그래도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을 2석을 지금 간신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출되고 있는 현황은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어렵게 지금 잡고 계신 것 같은데. 인구 유출이 익산에서는 특히 지금 심각하죠. 이게 뭐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지만은 익산은 특히 더 심하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들은 첫 번째 인구를 담아낼 그릇이 없었다. 그 첫 번째 거기에서 찾은 거죠. 두 번째는 정주 여건, 교육 여건이 제대로 안 되셨다. 그 동안에 많은 기업을 유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늘지 않는 것은 그분들이 익산에서 일을 하면서 주거지는 전주나 군산으로 특히 정주 여건이 좋은 데로 다 옮겨가더라. 정주 여건을 전부 다 갖추기 위해서 지금 녹색 정원 도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도시를 삭막한 도시를 하여튼 참 사람이 삶아 나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 있고 애들 교육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또 교육 청소년과를 새로 또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또 교육 문제도 물론 교육청도 잘하고 있지만은 저희 시에서도 같이 거의 소홀하지 않겠다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를 많이 지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셔요. 2만 원 아파트에 사람들이 다 들어올까? 그 또 근저에는 이렇게 아파트 많으면 우리 집값 떨어지지 않을까? 네. 이런 이제 걱정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것은 불가피하겠죠. 저는 이제 그것이 아파트 가격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다. 안정된 거다. 우리 익산이 유독 아파트 가격이 높았죠. 땅가격이 높았고 다른 데보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그 정도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이제 건설 경기가 안 좋아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십니다만은 그 건설업계 특히 민간업자들은 그 부분에 동물적인 감각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다 그 계산을 해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시기 같으면 다 분양이 들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다만 최근에 임대 아파트 중심으로 조금씩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임대 아파트는 100세대, 200세대 이렇게 소규모 세대. 사실은 저희도 처음에는 그런 제한 없이 신청 오는 데가 다 승인을 해주다가 어느 때부터인가는 이게 문제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300세대 이하는 허가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 허가 난 지금 민간업체들인데 그것도 분양업체가 아니고 이제 임대업체들입니다. 임대 사업자들인데 그래도 그 입주자들한테는 고통이죠. 뭐 분양은 아니더라도 임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지금 같이 힘을 보태고 있는데 모든 것들 잘 해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인구 유출 정책을 이제 많이 세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주택 공급을 충분히 현실화하고 있고 가격 안정화가 되면 더욱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이제 임신하고 출산하고 육아를 해서 이제 학교 교육까지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또 현실적인 현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피부로 느끼는 데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익산시의 정책이 얼마나 좋길래 전국에서 이렇게 벤치마킹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요새 그 젊은 엄마들한테는 익산이 아이 키우기는 참 좋다. 소문이 많이 나 있어요. 저희는 그 처음에 임신 단계에서부터 임신이 잘 안 되는 부부들에 대해서는 난임 치료를 저희 시에서 해주고 있고 일단 임신이 되면은 건강 관리비 이제 그 1인당 40만 원씩인데 건강 관리비를 드리고 또 애를 낳으면은 또 산후조리원 비용을 또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요. 그러고 이제 애를 낳으면 그때부터 우리들이 그 돌봄 수업들을 해서 유치원 교육이 시작이 되는데 주말 돌봄, 그다음에 야간 돌봄, 휴일 돌봄 이런 것들 익산시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익산시에는 잘 정착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자 하는 사람들 또 아이 돌보미를 또 보내드려요. 저희들이 아이 돌보미 보내드리는데 그것도 애 둘째 애부터는 그 자기 부담금을 100% 시가 다 지원해 줍니다. 첫째는 이제 70% 지원해 주는데 또 학교에 가면은 또 그것도 돌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낮에는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니까 상관없는데 이제 교육 끝나고 나면 엄마들 어떻게 합니까? 지역 아동센터를 48개를 만들어 놨어요. 지역 아동센터에서 정말 애들 편안하게 잘 돌봐주고 있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 픽업할 때까지 아주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지금 저희들 잘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지를 전문가들은 이제 돌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실제로 임신하는 순간부터 출산하고 학교 다니는 현실까지
그런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안 되고 어려운 보육 환경이 되기에 바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꼼꼼히 현실적으로 그렇죠.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빈틈이 없이 꼼꼼하게 잘 지금 챙겨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 인구가 많이 늘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뭐 늘어난다고 제 장담은 못합니다만은 저희 계획대로 한다면은 2029년도 정도 되면은 당초 계획했던 우리 한 30만 지금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 계획이 달성될 수 있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금년도 중에 인구 감소세를 멈추겠다. 저기 여러 군데서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어디에 근거를 둔 거냐? 저희가 지금 이제 아파트라고 했잖아요. 네. 아파트를 작년 연말에 브랜드 아파트 프레지오를 분양을 해보니까 그 중에 입주자 중에 45%가 유지인이더라고요. 유비에서 수술 전입을 왔어요. 그렇다면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분양하는 아파트가 8개 단지에 한 5천 세대가 듭니다. 그럼 그런 계산을 한다면 금년도에는 이미 감세는 그걸 충분히 멈출 것이다.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2029년도를 내가 지목을 한 이유는 수변도시, 만경강 수변도시 들으셨죠? 예, 예. 그것이 2029년도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 만경강 수변도시는 우리 내부용이 아니고 유입에서 인구를 유입하는 용이거든. 전략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 지역이. 네. 그리고 또 우리가 특히 또 그렇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만경강 수변도시 입주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30만 가깝게 회복이 된다. 예.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만 더 청년들이 머무르고 예, 예. 출산하고 뭐 머무르는 인구 속에서 인구 증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해외 진출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하고 계시고 베트남도 다녀오셨더군요. 예, 예. 지금 이제 베트남에서 제가 크게 두 가지 업무를 보았는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 스마트팜 기술을 베트남에 이제 전수하는 거. 그래서 우리 익산의 스마트팜 업체인 렛츠팜하고 거기에 베트남의 고고그린하고 이제 업무 협약을 하는데 갔는데 고고그린이라는 곳이 베트남에서 상당히 그 네트워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 회사예요. 그 회사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회사가 딸린 데라더라고. 그래서 효과는 아주 클 걸로 보고 그것은 지금 베트남뿐만 아니라 동남아 이제 많은 나라들 그런 식으로 좀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 예. 이제 두 번째는 그 2년 전에 요소수 파동 기억하십니까? 아, 그렇죠. 그 모르지. 익산에 가지고 그 요소수 관련된 네. 아톤이라는 회사. 익산에서만 구할 수 있는 시절이 있었어요. 예, 예. 그 긴 기간은 아니었지만은. 근데 요소수 파동이 다시 또 조짐이 있어요. 근데 아직 2년이 지났는데도 국가에서는 뚜렷한 대책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 국가에서 지금 세우고 있다는 것이 이제 전략 광물들 이렇게 수입 수출입 자유롭게 이제 풀어주는 법안을 작년에 통과를 시켜서 금년 6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런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속수무책인 거죠. 그렇군요. 물량 확보된 것도 없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그동안은 주로 의존하던 중국이 한국 수출을 중단해 버렸어요. 그것을.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베트남이나 다른 지역도 요소수 그 요소가 있는데 문제는 정밀도 정도라고 그러죠. 정도가 안 맞아가지고 차량용으로는 쓸 수가 없어요. 산업용에는 쓸 수가 있는데. 근데 다행히 우리가 차량용에 쓸 수 있을 정도로 정도가 좀 올라가는 그런 업체를 찾아내서 거기를 제가 이번에 찾아간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 우선 공급을 한 달에 1,500톤씩 1년간 해줘라. 그 18,000톤 계약을 하고 첫 번째 분 선적이 돼서 지난주에 제가 군산공항 항구 군산항이죠. 군산항에서 선적하려고 하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왔습니다. 예. 시장님 뭐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익산 시민들이 보시기에 이런 점은 좀 한번 질문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보시는 분들 그러실 것 같아서 사실 이제 왕궁축산단지 매입을 잘 하셨어요. 그리고 악취 문제라든지 폐석산 문제라든지 또 뭐 익산의 장전마을의 어떤 아픈 현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정리하고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환경에 있어서의 안전 문제를 우리 익산 시민분들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어떤 다짐이랄까요? 말씀해 주신다면요. 우리 익산시가 인구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환경 문제였었어요. 그 당시에 악취가 제일 심했다. 특히 미세먼지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예. 그다음에 장전마을 문제, 해동환경 문제,
제가 처음에 시장 드니까 온 곳곳에 이렇게 환경 문제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 전임자 탓할 수도 없는 것이 저희가 먹고 살기가 급급해서 산업화만 신경 쓰고 이러려면 신경 쓰다 보니까 도시 환경에는 신경을 못 썼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삭막한 도시가 돼버려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삭막한 도시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공원도 만들고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런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바로 시작한 것이 환경국을 만들었습니다. 환경국을 만들고 환경 특사경을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아마 거의 예가 없는데 특사경을 저희들 설치를 해서 저희들 직접 환경사범들을 수사를 하고 다녔어요. 직접. 그렇게 하고 특히 악취 문제는 저희같이 발달된 데가 없어요. 우리 직원들이 악취 신고만 들으면 실시간에 가서 이제 점검을 합니다. 예. 이게 우리 기업들은 완전히 저승사자인 직원들. 왜 그런 건지 옛날에는 신고를 하면 포집을 해야죠. 또 어디서 났는지 분석을 해야죠. 또 찾아가야죠. 근데 지금은 완타치로 전부 다 모든 것을 점검해가지고 즉각 단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참 우리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은 많은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악취 문제도 저희들 완전히 잡았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환경국을 이번에 해체를 하고 이제 일반 국으로 다시 환원을 했어요. 했는데 환경 문제는 뭐 그것은 뭐 완전히 해결했다고 부르는 시점은 없겠지만은 어쨌든 큰 고비는 넘었다. 이제는 우리 익산시도 환경 문제는 다른 자치단체하고 이제 똑같은 수준이 됐다. 그래서 이제 환경 관리하는 모든 조직들 다 해체를 하고 예. 정상으로 돌아간 겁니다. 아쉽지만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3선 연임 제한이 있어서 더 이상은 이제 뭐 선거에 뛰어들 수가 없습니다. 고향에 오셔서 내 고향을 어떻게 좀 변화시킬까 누구보다 그런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아마 시정을 운영하고 계실 텐데 이것만큼은 좀 정말 잘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이게 익산만의 어떤 장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어떤 점에 좀 주안을 두고 계실까요? 지난 9년 동안에 이제 많은 일을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마무리 된 거 또 진행 중인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꼭 하고 싶은 일은 익산의 이건 역사적인 중요성, 익산의 존재 이유 그것을 꼭 찾아주고 싶다. 시민들한테 자부심, 자존심을 좀 세워주고 싶다. 그리고 또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금 한류 문화가 뜨고 있잖아요. 세계 각국에 지금 한류 문화가 여러 분야에서 뜨고 있는데 특히 K푸드도 열풍이 불었더라고요. 우리는 식품 클러스터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류 문화에 그걸 선점을 해서 K푸드만은 우리가 잡고 가자.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제가 이제 베트남 갔을 때도 단순히 그 두 가지 업무만 보러 간 것이 아니고 간 김에 식품 시장을 쭉 저희들이 점검을 해봤어요. 예. 베트남도 K푸드 바람이 엄청 좀 불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미국 갔을 때 미국도 내가 K푸드 열풍이 불고 있는 걸 봤고, 근데 인자는 식품 클러스터가 세계로 뻗어나갈 때가 됐구나.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주도권을 잡아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문화의 중심이고 국가 식품 클러스터가 있는 곳이고 또 전라선과 호남선이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 이제 뭐 익산은 정말 더 그레이트 위대한 큰 꿈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그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는 곳이 익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익산 시민들을 위해서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익산 이렇게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산을 새롭게 변모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북 특자도가 출범함에 맞춰서 저희도 그런 제도적 장치를 이용을 해서 익산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인데 우리 시민 여러분들, 도민 여러분들 더욱더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지지를 해
주셔야 된다 하는 당부 말씀으로 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편안하게 아주 익산 시정을 잘 말씀해 주셔서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 정원율 시장을 모시고 익산의 미래 청사진을 들어봤습니다. 익산시 슬로건이요, 사람이 행복한 품격 도시입니다. 우리 익산 시민뿐만 아니라 전북 특별자치도 도민도 익산과 더불어서 행복한 그런 품격 전라북도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주신 수신료로 감사한 마음으로 방송 만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